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1000원짜리 변호사 네네네. 7회, 아, 8회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 나눠볼 장면은 바로 그 기업에 네. 나쁜 짓 하는 JQ그룹 그렇죠. 총수였나요? 최기태. 예, 최기태 대표. 네, 최기태 대표를 검찰에서 소환하고자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서면으로 그냥 가름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죠. 사실 잘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소환은 피할 수 없다. 네네. 1회 피해자 신문으로 정리하자라고 해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죠. 네네. 그 출석하는 길에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이제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최기태 대표가 본인의 이제 변호인에게 원래 나 잘 안 믿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청아 배우가 하는 역할 그 여자 변호사님께서 네. 저는 대표님 안 믿어요. 음. 근데 저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근데 사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의뢰인과 상담을 네. 하거나 피해자 신문 조서를 네. 들어가거나 할 때 네. 대놓고 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이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두고 나는 너를 믿는다. 대신에 나한테 모든 거를 오픈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여자 변호사님께서 내가 변호인이라서 안 믿는 것은 나까지 다 믿어버렸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게 되면 맞습니다. 나도 변론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모든 변수를 관할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신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전적으로 A라는 상황만 믿고 가서는 갑자기 B, C, D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변호사에게는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치부를 상대방에게 그것이 변호사일지라도 드러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해야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소한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도 사건을 진행해 보시면 다 이야기한 것 같지만 다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실 저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다 말씀하신 거죠? 라고 항상 재차 물어보고 마지막에 피신 받기 전까지 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혹시 다른 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나는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청에 출석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신문하는 과정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제일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죠. 여기서는 이제 검찰 조사였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 첫 조사, 첫 피의자 신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이 공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야 자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이번에는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하겠다는 식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변호사님 최근에 피해자 신문 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었는데 네. 이게 피의자 신문을 하다 보면 그 전에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를 하고 갑니다. 근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A를 물어봤는데 그 사실이 일어나기 전 얘기까지 나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질이 또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먹어요. 내 말이 꼬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로만 답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짧게 간단히 물어보고 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이틀 전에 같은 경우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잠깐 쉬어가면서 하시죠 라고 해서 끊고 이제 밖에 나와서 잠깐 얘기 나누면서 이 과정에서는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면 말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빨리 마무리 지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람의 말과 글의 차이가 뭐냐면 말은 나오는 순간 다 그냥 그 자체로 기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증거로 남는 거죠. 글은 내가 쓰고 고쳐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사기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충분히 서면으로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이야기한 것들이 다 그대로 피해자 신문 조서에 남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 신문 단계에서 확실하게 나에게 유리하다 싶은 내용들을 남기고
그 뒤에 내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은 좀 후에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글로 제출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피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피신 조서를 저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변호인과 같이 옆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내가 했던 말들이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무죄를 주장했는데 혹시나 인정되게 내가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좀 잘못됐거나 하면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수정한 부분도 남거든요, 피신에.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든 목을 매든 편할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위력에 의한 자살 결의죄다 이렇게. 네, 위력 자살 결의죄라고 했는데 위력 자살 결의죄 죄명이 저건가? 하고 저희가 이제 찾아봤는데 네. 헌법 253조에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이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네. 이제 250조에 의한다. 250조가 바로 살인죄.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을 한 것과 같게 취급하겠다. 그렇죠. 이청환 변호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뭐 별로 중하진 않아요. 살인죄랑 비슷하게 처벌돼요.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동일하게 처벌되는 거. 그 조항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면은 사실 뭐 장면으로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함께 고민해봤던 맞습니다. 테마예요. 예. 이게 천 변호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했던 뭐 사회적으로도 존경하고 본인도. 가정적으로도 네. 존경하고 아버님. 아버지로서. 네. 아버지를 수사하게 되었을 때 예. 느꼈을 감정. 과연 그거를 접어야 됐었나? 아니면 지금 천변처럼 수사를 하는 게 맞나? 라고 저도 잠깐 제가 검사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 역시도 천변처럼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검사의 그 사명감으로 수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할수록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제가 그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네네네.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간 절제술의 최고의 권위자인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자기 가족이 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다른 간의 전문의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와서 아니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신데 왜 직접 수술 안 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아니야 내가 이거 수술하는 걸 나도 원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도 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게 오히려 내가 더 잘하려고 하고 아니면 더 신경 쓰이는 경우일 때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사도 어찌 보면 이거는 내가 해서 나는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라기보다는 그 수사검사로서의 지위는 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은 어차피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네, 뭐 원래는 기피가 기피가 네.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자, 이번에 말씀 나눠볼 장면은 이제 천 변호사가 네. 굉장히 이제 괴로워하다가 비를 맞다가 길에 눕잖아요. 그렇죠. 길에 누워서 비를 막 맞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랑 이제 김 변호사님이 감성이 달랐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선 그 전제를 이야기해보자면 네. 이청아 변호사께서 그 천 변호사한테 3번 웃으면 그러니까요. 사귀자 이런 얘기를 그 전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2번은 웃었어요. 맞아요. 그죠? 한 번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천 변호사가 이제 비 오는데 딱 길에 누워서 비를 맞다가 옆에 이청아 변호사 같이 누워 있으니까 웃었죠.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된 그렇죠. 로맨틱한 장면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변호사님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감수성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길에 딱 누워가지고 비를 딱 맞는데 딱 드는 순간에 저 길에 왜 누웠지? 저 비 얼굴에 다 들어가는데 비 오는 길 지저분한데. 저는 반대로 네. 얼마나 내가 서 있기도 힘들고 네. 천배우다가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누워서 이제 내리는 비를 맞는데 그 상황에서 옆에 돌아봤는데 이청아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같이 네. 그 들어온 바닥에 네. 비도 오는데 네. 눈에 막 들어가는데 네.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청아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사람과는 당연히 옆에서 저 누워 있는 게 맞다. 아픔을 함께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그러면 힘들면 길에서 비 맞고 누우실 수 있어요? 아니지.
제가 눕는 게 아니고 신변 여사님이 누우면 난 옆에 옆에 누워줄 수 있는 거지. 아니요, 일단 제가 안 누울 거니까 옆에 눕지 마세요. 바로 옆에 손잡으면서 누울 거다.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로포즈를 보면서 저 살짝 눈시울이 좀 뜨거워졌는데 프로포즈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신변 여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굉장히 오랜 기간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결혼하는 건 이미 전제로 되어 있었던 상황, 너무 오랜 기간을 만났기 때문에 전제되어 있었던 상황이지만 어떤 한 호텔을 잡아가지고 거기 식당에서 이제 미리 웨이터분께 그 꽃과 이제 그거를 반지를 준비해 놓고 이제 막 먹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무릎을 태어나서 제가 무릎을 꿇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뭐 이후에도 꿇을 일은 없겠고 꿇으면서 이제 나랑 결혼해 줄래? 그렇지, 이제 꿇으면 이제 온 무릎을 꿇어야지. 아 잘못했다. 다시 그건 자주 꿇고 있어. 결혼해 줄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울었어? 아이고 우리 와이프는 덤덤하게 그래? 그래 결혼해 줄게 이랬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그때 감정이 좀 복받쳤던 기억이 왜 있어요. 오셨어요? 너무 그 오랜 기간의 만남을 이제 결실을 맺는구나.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로맨틱하다니까요. 좀- 이 변호사님은 그냥 드라마 주인공이라요. 드라마 주인공. TV 여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프로포즈 하려고 저도 다 준비했고 이제 남산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했거든요. 프라이빗한 룸에서 준비를 저도 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반지를 이제 프로포즈용 반지를 받아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더라고요. 결혼 반지를. 그래서 이제 결혼 반지를 저희가 맞췄는데 원래는 그게 더 빨리 나와서 제가 수령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이 좀 프로포즈 안 때 맞았구나.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약간 딜레이 되면서 프로포즈 하기로 한 날 나온다는 거예요. 아. 반지가. 그래서 내가 이거 막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반지가 그날 나와야 되나 그걸 계속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반지를 막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계속 숨기고 반지가 이제 청담 쪽에서 받았거든요. 저녁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그래 먹자. 그래서 저녁 먹으러 남산 갈까? 그랬더니 청담에서 반지가 왔는데 남산 근데 갈까? 아니 왜 남산까지가 이렇게 많은데 해서 네. 남산 진짜 맛있는데 그때 막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오늘 무조건 가야 돼. 가야 돼 막 해서 막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시간을 막 보면서 막 갔어요. 네. 딱 가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사하다가 이제 밥물 끓고 반지 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막 몰랐지 그때 와 며칠 전부터 아니 오빠가 그렇게 반지를 그날 받아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몰라. 그렇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귀엽더라 그러는 게 뭐 이렇게 나만 서프라이즈였어. 혼자만 땀을 흘리면서 막 이거 안 돼. 결국은 줘야 돼. 저희는 손바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프로포즈 하면은 그 생각이 나요. 혼자 난리를 쳤다. 자 오늘은 1000원짜리 변호사 7회, 8회 보고 저희가 느낀 점과 재밌었던 과거에 기억났던 점들 프로포즈 내용까지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